네, 국회 추가 연장 근로제 안전운임제 올해 말이면 이제 종료되는 일몰 법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 이미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8일인데 국회가 언제까지 문을 열죠? 이번 본회의는? 글쎄요, 해를 넘기면 한 1월 9일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몰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면, 그죠? 네. 예. 30인 미만 사업장 관련된 것이 이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거는 상임위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어제 소위를 했습니다마는, 예. 민주당이 4명, 정의당 1명, 우리 국민의힘 3명에서 8명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사 반대해서 제가 어저께 애원도 해보고 허소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간에 근데 나갔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란봉투법 때문입니까?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예. 또 안건 상정할 때에 일몰법부터 좀 하자라고 했는데도 그냥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자 한쪽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지요. 예. 그래서 회의장을 떠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에 이견이 있으면 회의장에서 하자 이견을 좁히는 것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했다. 예, 반대 의견했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거는 빨리 통과시키자. 예, 추가 연장 근로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우리가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2022년도 올해 말까지.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 때문에 유예를 시켰던 거예요.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뿌리 산업이나 아니면 도소매업, 숙식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조라든가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기간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업이나 반도체 이런데 납품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면은 분명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고령자들도 많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께서 이제 거기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지금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쉽게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다가 또 노동자들은 또 임금이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주당 특별 연장을 한 8시간 해달라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또 원하는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연장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다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가로사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거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을 때만 이 특별 연장 8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본인들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생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연장 법안. 안전운임제 같은 게 참 안타깝죠, 그죠? 저도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일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이상 인상이 됐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인상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교통사고는 시행 전보다
10% 이상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하자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연장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애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네. 폭력, 폭언, 그리고 막 비조합원들에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우리 그 화물 운송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 차주들도 유류비라든가 또 뭐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 노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대화에 임해서 빨리 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해주기로는 했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화물연대 파업이 제가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좀 미워 보였다. 꼴보기 싫어 보였다라고 해서 그 가치나 정신을 폐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당이 예. 국민 여러분들을 꼴보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좀 지나치신 것 같고. 예. 예. 다만 이제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소득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득은 올랐고 또 유류비도 또 올랐고 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에 임하면 되는데 또 지금 강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업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그 노조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해서 자기들이 몰린다. 그래서 뭐 쥐도 너무 몰리면은 뭐 고양이를 문다. 뭐 이렇게 지금 아마 말을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 책임도 클 것 같아요. 민주당 책임이 크다. 해준다고 해놓고. 예. 그럼 해줄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됐으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연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해주려고 했으면 그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단식 풀고 대화에 임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 단식 풀면은 해주실 거예요? 단식 풀고 이제 대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받고 계시는 그 운송 요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일반 또 우리 그 최저임금 올라가듯이 그 요율 같은 것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보고,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운송 요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하자라고 얘기를 좀 대화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운송 화물 운송 연대에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뭐 유류비가 어떻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어떻고 노동력이 얼마 우리가 이렇게 투입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임금이 이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예. 다 다르죠.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나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대화와 타협은 점점 실종되고 법보다 주먹이가 가깝다고 먼저 그냥 단체 행동부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장 국회에서는 합의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키시겠죠? 노력을 하시겠죠? 지금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시켜놨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한 1분도 안 남았네요. 노동개혁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딱 집어서 노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대통령께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셨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노조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이사제라든가 공무원 노조라든가 교직원 노조에 타임오프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요. 다만 불법에 관해서 불법, 폭력, 파괴, 공무명령 전번에 건설노조 시간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